안녕하세요. 일본 사건 여행의 민짱입니다. 나고야는 아이치현의 최대 도시이자 일본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예요. 하지만 나고야성을 빼고는 솔직히 관광지로서의 존재감은 살짝 약하고 한적한 곳이죠. 이러한 곳에서 지옥의 고통을 맛본다는 화형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2000년 4월 4일 오전 2시 40분쯤 아이치현 셋도시 인적이 없는 산속 두 명의 남성들은 손발이 결박된 두 명의 여성들을 각각 드럼통에 넣고 머리에 가솔린을 쏟아 붓는데요. 이 중 한 여성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다른 한 남성이 안 됐네? 근데 나하고 상관없거든. 돈을 안 갚은 네 남편을 원망하라고 라며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데요. 그 안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새어나오던 비명소리는 점점 힘이 있으니 더 이상 들려오지 않게 돼요. 멀찍이 떨어져서 이를 지켜보던 4명의 남성들 중 한 명은 이야 너무 흥분돼서 쌀 것 같은데 하고 웃었죠. 이후 이들은 불에 탄 시신을 드럼통에서 꺼낸 후 전기톱으로 자르고 망치로 가루로 낸 후 산속에 뿌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나고야 시내의 한 커피 전문점 업주인 후카야 시게키, 그의 아내 여우코, 그리고 그녀의 동생 카츠코는 당일 영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운전은 후카야가 하고 여우코와 카츠코는 차 뒷좌석에 타고 있었어요. 약 30분쯤 지나서 이들은 집 앞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웬 차량 한 대가 그의 집 주차장을 대놓고 막아선 채 정차해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후카야가 그 차량으로 다가가서 차를 빼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는 사이 뒷자리에 탑승했던 요우코와 카츠코는 차에서 내려서 차 트렁크에 실어놓은 짐을 내리기 시작했죠. 이때 주차장을 가로막은 차에서 두 남성이 내리는데요. 이들의 손에는 강목이 들려 있었어요. 후카야가 놀라서 뒤돌아 도망치는 순간 한 남성이 강목으로 그의 뒷머리를 내리쳤죠. 하지만 그는 죽기 살기로 이웃집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게 돼요. 결국 두 남성은 후카야는 포기하고 요우코와 카츠코 쪽으로 뛰어오는데요. 이를 본 요우코와 카츠코는 도망을 갔지만 각각 이웃집 근처와 주차장에서 남성들에게 붙잡히고 말아요. 이때쯤 또 다른 차 한 대가 이곳에 합류를 하게 돼요. 이 차 안에는 주범인 카와무라와 노무라가 타고 있었어요. 다른 공범들 시라사와 마키타, 사토, 이케다는 요우코와 카츠코를 마구 때리면서 강제로 차에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들은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의 안타려고 저항하는데요. 소용없었죠. 이들 모두는 차 3대에 나눠 타고 약속 장소인 셋다시의 산속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후카야 소유의 차를 뺏어 타고 가던 이케다와 시라사와는 도중에 차에 기름이 떨어지자 먼저 주유소에 들렸다 가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이웃집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한 후카야가 아이치현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그의 차는 도난 차량으로 긴급 수배되어 순찰 중이던 경찰차는 후카야의 차종과 차 번호가 같은 차를 주유소에서 발견하고 차에 타고 있던 2명을 긴급 체포 후 경찰서로 데리고 가요. 이케다와 시라사와는 자신들이 후카야의 차량을 훔친 것은 맞지만 그를 납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납치 혐의를 부인해요. 그리고 공범들의 존재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죠. 한편 다른 2대의 차는 약속 장소에 도착하게 돼요. 한 차에는 주범들 카와무라와 노무라가, 또 다른 차에는 공범들과 피해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노무라의 지시로 사토와 마키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들의 손목과 발목을 묶고 이들을 드럼통 안에 넣고 불을 지른 거죠. 후카야는 1999년 12월 초 주범 노무라의 아버지한테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리게 돼요. 노무라의 아버지는 전 폭력단 출신으로 대부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후카야가 계속 돈을 갚지 않자 아들인 노무라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시켜요. 노무라의 아버지는 평소에 하는 일 없이 백수로 빈둥빈둥거리는 아들을 무시하고 못마땅해 왔었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 처리 못하면 사람 취급 못 받고 혼날 것이 두려웠던 노무라는 이번 일만큼은 잘해보리라 결심을 하게 돼요. 노무라는 후카야의 커피 전문점에 몇 번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지만 그때마다 후카야는
부동산이 팔리면 돈을 주겠다는 각서만 써주면서 계속 미루고 있었죠. 결국 노무라는 후카야의 고급차라도 빼앗을 생각으로 전에 트럭 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동료들 4명을 불러요. 사또, 시라사와, 마키타, 이케다. 노무라는 자신의 아버지가 전 폭력단 출신이고 니네들 앞으로 생명보험 5억 드러났으니까 알아서 길하며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죠. 결국 이들 4명은 노무라의 지시대로 후카야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차를 강탈하려고 했는데 그만 차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계획은 실패로 끝났죠.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듯 태평해 보이기까지 하는 후카야에게 열받은 노무라는 후카야 부부를 죽이기로 마음먹게 돼요. 노무라는 피가 튀지 않는 깔끔한 살해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드럼통에 피해자들을 넣고 불을 붙이기로 하는데요. 사건 발생 전날인 4월 3일 오후 5시쯤 노무라는 공범들 5명을 불러서 드럼통, 장갑, 라이터, 갈아입을 옷, 전기톱, 망치 등 범행 도구를 각각 준비시키고 범행 계획을 짜게 돼요. 주유소에서 이케다와 시라사와가 체포된 후 노무라는 공범 사토와 마키타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자수하라고 강요했어요. 대신 너네들과 가족들의 뒤를 봐주겠다고 했죠. 공범들이 자수한 뒤 노무라와 카와무라는 계속 도주를 하면서 숨어 지내왔지만 지명수배가 되고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게 돼요. 결국 이 둘은 함께 아이치현의 지발로 찾아와 자수했어요. 주범인 카와무라와 노무라는 2002년 나고야 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요. 이들은 상고를 하며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갔지만 2006년 6월 9일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확정해요. 그리고 이 둘은 2009년 1월 29일 나고야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되었어요. 나머지 공범들 중 마키타와 사토는 무기징역,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 않은 시라사와와 이케다는 징역 12년형을 받았어요. 노무라의 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노무라가 수감되어 있는 나고야 구치소로 사형 집행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 팜플렛을 우편으로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구치소 측이 부적절한 내용은 일부 삭제한 후 노무라에게 팜플렛을 전달하게 돼요. 이를 알게 된 노무라는 일본국 헌법에 명시된 알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요. 나고야 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서 국가가 노무라에게 손해배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이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이러한 흉악범에게 팬이 있다고? 국민의 열쇠를 이런 놈에게 주라고 판결한 판사는 뭐냐? 어이없네? 라며 비판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을 산채로 드럼통에 넣고 불을 붙인 화형식에 가까운 잔혹한 살인사건이었는데요.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초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